기존엔 강했던 애들 파티가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또 반발 매수세 들어올 겁니다. 오늘 많이 빠진 애들 꽤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아마 거기 밑에서 이렇게 쫙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여기 오면 매수 바로 그냥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좀 테마주들, 좀 특히 로봇, AI, 최근에는 요리기판 등 많은 종목들이 좀 난리가 났었죠. 뭐 원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슬슬 그런 강했던 분위기가 조금은 좀 약해지고 있다. 슬슬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확실히 수급의 이동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반도체나 기타 뭐 엔터나 다른 또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조금 분산되면서 기존엔 강했던 종목들은 조금 주춤거립니다. 그러나 가는 애들은 가요. 뭐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이런 애들 로봇주에서 슈팅이 나왔었고, 유리 기판도 뭐 움직였던 종목들은 뭐 한빌 레이저 등등 이런 애들은 또 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뭐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몇몇 종목만 좀 차별화가 나오고 그냥 순환매가 나오더라도 반짝. 그리고 특징적인 게 피레침의 빈도가 좀 늘어났습니다. 오늘 아마 매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중에 슈팅이 들어와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척 하다가 피레침, 또 올라가다가도 피레침,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솔트루스 같은 종목도 있었고, 에이럭스 같은 종목도 전고 돌파하고 피레침이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조금 단타로 들어온 수급들이 이제 올라가면 차익 실현 해야겠다, 흐름 지켜보면서, 안 그래도 트럼프가 자꾸 좀 입을 놀리는데 좀 지켜보다가 계절성으로도 2월달 별로 좋지 않았지. 그러니까 적당히 좀 비중 조절하면서 차익 실현 할 건 좀 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벼운 종목들, 테마주들이 다 끝났느냐? 수급의 이동이 나오면서 다른 테마로도 충분히 움직임이 계속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에 어떤 쪽 수급에 들어올 확률이 좀 높은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조금 쉽진 않았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수급 나쁘지 않았고요. 확실히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에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른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이슈들 쭉 정리하면 또 여기에 또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를 했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강 쪽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캐나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멕시코, 브라질, 우리나라가 4등이네요. 우리나라도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일부 어차피 뭐 쿼터제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피해가 뭐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왜 철강까지 관세를 때리느냐? 이것도 사실 돌고 돌아서 중국이에요. 중국 겨냥. 왜냐하면 중국이 철강도 우회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겨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이런 또 다른 나라로 많이 우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저가 공세를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그것도 막으려고 동맹국이지만 어쩔 수 없다. 동맹국이어도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도 25% 철강 관세를 한다라는 속보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또 헤지펀드가 미국 주식 강세론으로 기술주를 매수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매번 맞진 않아요. 이렇게 슬쩍 이제 미끼를 던지고 갑자기 또 포지션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도 뒤통수를 또 많이 때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헤지 펀드들이 5주 연속 수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마감하고 1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3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개별 종목 순매수라고 하고요. 또 한편에는 이게 그냥 숏 포지션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두 번째로 큰 매수의 규모이기 때문에 또 심상치 않게 봐야 된다, 이런 또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딜 사고 있느냐? 소프트웨어, 반도체 주식 쪽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국내 주식도 당연히 여기에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관심 있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사진부터가 타임즈 표지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머스크가 사실상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샘 오트먼이 바쁘게 요즘 영업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왔다가 우리나라도 왔다가 지금 스타게이트 뭐 이번에 돈 엄청나게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니까 머스크가 일단은 쓱 뒤에서 보고 있다가, 원래 같이 창업했었잖아요, 오픈 AI를.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19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막 엄청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야, 너네 돈 없잖아. 그거 안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뭐라 그러느냐, 머스크가 야 너네 나한테 팔래? 그럽니다. 약간 계속 관심이 가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본인이 같이 또 있었던 회사다 보니까 이번에 챗 GPT 오픈 AI를 144조 원에 인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넘겨라. 나 XAI랑 합병을 해보려니까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샘 올트먼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여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 그러면은 고맙지만 사양한다. 차라리 너의 X를 나한테 넘길래? 내가 그거를 97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은 이제 14조 원. 14조 원에 내가 너 X 인수할게 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머스크가 사기꾼이라고 했고요. 옆에서 또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폴리마켓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이거 배팅 할래요? 배팅판 깔아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자기네들끼리 좀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재벌들은 근엄하고 막 말도 안 하고 계속 아껴야 될 것 같고 막 나서면은 막 욕만 먹고 막 이래서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는 막 이렇게 해요. 서로 막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로 일론 머스크의 기세가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사실상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머스크 2달 만에 자산 130조 원이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진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이상한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 유럽의 뭐 극우 정당을 지지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치 경례를 한다던가, 하여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주주들도 좀 화났지. 테슬라 주주들이 야 너 너무 테슬라 신경 안 쓴다. 좀 다 너 좀 정치적으로만 이런 행동만 하고, 좀 보면은 뭐 정부 효율부 도지부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너무 이제 에너지를 쏟는 거 아니냐. 테슬라 왜 신경 안 쓰냐. 이런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도 정치 쪽에 푹 빠져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막 잘라버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방상 쪽도 이번에 건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등한시하게 되었다. 테슬라 관련된 일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테슬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부 국가에서는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를 빌미로 그럼 우리가 복수하려면은 테슬라를 안 사야 된다, 이런 식의 불매 운동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지금 계속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이런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체 최근에 조금 수급들이 나쁘지 않아요. 뭐 로봇 쪽이나 AI 쪽 좀 출렁거리고 주춤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쪽은 몇몇 종목들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그 모멘텀은 아무래도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픈 AI 자체 칩 제작사로 TSMC를 낙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뭐 있나요?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또 이제 콩고물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죠? 콩고물 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자,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TSMC만 할 거냐?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 결국에는 삼성 파운드리까지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삼성도 함께 할 거고, 왜냐면 이번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방한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얘기가 오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스타게이트 참여로 만약에 삼성이 정말 투자까지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럼 딜이 있을 거죠. 그럼 그 여러 가지 딜 중에 당연히 이게 파운드리, 이제 우리한테 칩을 좀 맡기는 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딜이 오갔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기사 나오면은 그때 주가가 좀 반응을 하겠는데, 그럼 지금 미리 사야겠는데 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해서 또 관련 밸류체인 뭐 소부장 애들도 그렇고 슬슬 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계속 관심 있게 추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삼성, SK, 제2의 HBM 선점 경쟁에 유리기판 종목들이 최근에 뭐 날뛰고 있죠. 좀 테마성으로도 엄청나게 급등을 보이고 있지만, 왜냐면 이게 반도체가 정말 6개월 앞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당분간 뭐 올해만 봐도 뭐가 뜰지 모른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뭐가 갑자기 불쑥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기판까지도 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미 스타게이트 분위기로 약간 분위기를 바꿔놨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으로 한 번 더 좀 업을 시켜놨죠. 삼성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네,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네,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주도의 AI 열풍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반도체의 너무 속도,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소식도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펄어비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폭을 좀 줄였다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좀 상승을 했고, 사실 하락폭에 비하면은 뭐 상승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업도 지난해 매출액 2천억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니케 중국과 스텔라 블레이드 PC PC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을 보시면 막판에 좀 빠졌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 딱 끝나자마자 30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1조를 넘겼거든요. 그런데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대요.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에서 뭐 마이너스 3%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제 개파락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 3월 달에 인조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때문에 만약에 발작을 일으킨다면 이게 또 단기적으로는 또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 또 게임주들이 약간 또 실적, 또 관세 무풍지대기도 하고 슬금슬금 또 올라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세 무풍지대 또 뭐 있죠? 엔터. 오늘 엔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관세 쇼크도 못 막는다. 엔터주들이 투자 피난처 역할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올랐어요. 볼까요? YG 엔터도 좀 신고가 계속 가고 있고, JYP가 잘 올랐죠? JYP가 6%, 그 다음에 SM도 3%, 전고점까지 다 올라왔고요. 하이브도 25만원 다 하네요. 우리 예전에 막 그 미니진 뭐 대표 막 얘기 나오고 출렁거렸던 거 다 회복했습니다. 그 위로 다 올라왔고요. 추가로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계속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BTS 진 군대를 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 요때거든요. 이때? 이때 가격이 10만원이었어. 10만원. 악재 때 사야 되나 봅니다. 이 10만원 이후로 군대 가고 나서 1년 만에 150%를 올랐습니다. 150% 올랐다가 다시 하락했다가 최근 들어서 한 50% 정도 반등이 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주도 변동성이 꽤 가파르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뭐 JYP, 킥플립 잘 이제 모르지만 틱톡 초고속 팔로워 100만 명 돌파 이러면서 신인들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서울 하늘엔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 뭐 캠핑장 앞까지 로봇이 배달을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UAM이죠. 도심 항공교통 관련해서 한강 물길을 따라서 UAM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조만간 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정부와 서울시 등의 산학 연관 협의체인 UAM 팀 코리아는 오는 3월 말에 UAM 상용화 로드맵을 보완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제 로드맵을 뭐 보완을 해서 제출한다는 거니까 아직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 종목도 몇몇 종목도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아직 그렇게 강한 주도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던 거가 좀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산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시면은 엄청난 급등을 보이면서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 급등을 보이며, 우리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방산 조롱하고 있을 때 이때 샀으면 80%입니다. 이래서 막 하이브도 그렇고 이 방산 악재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악재가 항상 기회였다, 꼭 이렇게 알게 되는데, 막상 이때 이제 매수 버튼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죠. 왜냐면 이때 방산 하락하고 있는데 다른 옆 동네 뭐 로봇이든 어디든 옆 동네는 막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이제 반대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감한 분들, 역발상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을 크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하나 에어로가 하나오션 지분율을 42%로 늘린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적도 작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사상 최대다라는 소식에 오늘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1조 이상 터졌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가 20일날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종전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20일은 좀 남았죠. 오히려 더 가까운 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벤스 부통령이 14일날 이제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보고 이제 종전화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여러분들 저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거 있는지 몰랐는데, 트럼프가 2025년에 어느 국가를 방문할까요? 이게 배팅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중국에 방문할까? 돈 거는 거고 이제 방문 안 할 거다. 그래서 확률이 나오는데 중국에 방문할 확률 52%, 영국, 그다음에 러시아 26%, 이스라엘 90%. 굉장히 높네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되게 높죠? 87%, 일본 73%, 우리나라는 68%네요. 좀 일본보다 낫네. 한마디로 관계가 일본보다 못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일본보다는 방문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어디를 가장 먼저 우선시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힌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떠들썩합니다. 와, 집에 있는 금을 갖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금 가격이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2,900달러 돌파했거든요. 3,000달러까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2월 28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달까지 3,000달러를 돌파할까요? 라는 또 배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배팅의 민족이네요.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배팅입니다. 그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도 뭐 열심히 배팅해서 거기에서 뭐 잭팟 터지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금 가격이 언제까지 얼마를 갈 것 같다. 예스가 67%, 3분의 2가 그래, 아직 더 가야 된다. 추세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 가격이 진짜 금이 됐습니다. 비트코인만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이 정말 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금을 다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 매물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말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왜? 첫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트럼프가 결국에는 전방위적으로 관세랑 여러 가지 때릴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통화가 갑자기 하락할지 모르잖아. 갑자기 트럼프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막 때릴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우리 출렁거릴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그러니까 일단은 금으로 좀 대피해 있다가 누구를 때릴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좀 괜찮아지면은 돌아와야겠다. 이런 좀 심리가 좀 적용이 되는 거겠죠.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율에 관련된 내용도 좀 가져왔는데, 출산율이 만약에 현재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이미 2020년도에 노인 인구 15% 돌파를 했고 이제 올해는 20% 돌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년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30조 원 적자를 뭐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5년에는 노인 인구 30%, 국가 채무 90%, 39년에는 아무래도 많은 애들이 또 태어나지 않으니까 군대 병력난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42년에는 국민연금 적자 전환, 노인 인구 35%, 그 다음에 45년에는 초중고교 70% 폐교 등등등 국민연금 파산까지 나오는데 겁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정말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출산율이 너무 안 좋아지면은 나중에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이민이나 이런 정책들도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겁먹고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당장 1년 앞에 2년 앞에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이거 한 30년 40년 앞에를 이대로 갈까요? 제가 봤을 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좀 심해진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민 정책, 아마 좀 문화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AI가 굉장히 빠르게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군대도 사람으로 할까요? 로봇이 어느 정도 대체를 또 하겠죠. 그 다음에 일도 마찬가지죠. 일도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가 너무 지금같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정을 그렇게 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바뀌는 게 우리 지금 세상 바뀌는 거 봤죠?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고, 또 이번에 5년 만에 말도 안 되는 AI가 생기고, 이제 또 앞으로 5년 만에 또 말도 안 되는 양자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 참고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3월 달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떡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반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3월달 되기 전에, 만약에 2월 말에 야 공매도 재개한대, 우리나라 이제 끝났어, 우리나라 이제 2,000포인트도 깨지고 방금 봤지, 국민연금 우리 다 망하고 노인만 남고 이런 거 이제 부추길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하려고 하겠죠. 사람들 겁먹어서 던져. 제가 봤을 때 그때 사면 돼요. 그때 사면은 그 공매도 재개 때문에 무서워서 판 사람들 이제 어리둥절한 거죠. 뭐지? 그래서 왜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러고 조용히 있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반대로 역발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월 말에 공매도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하락을 한다면, 선반영이죠? 하락한다면은 그걸 또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파티가 좀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급에 좀 이동이 나올 수 있고 수급의 분산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어제부터 그런 기조가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 기존의 유리기판 로봇 AI에 굉장히 몰렸던 게 이제는 좀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관세나 미국장의 반도체가 좀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타 가벼운 종목들 위주나 원전도 있을 수도 있고요. 원전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 흐름으로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바이오나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엔 강했던 애들 파티가 단기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또 반발 매수세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면 유리기판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오늘 많이 빠진 애들 꽤 있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아마 거기 밑에서 이렇게 쫙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여기 뭐 매수 바로 그냥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또 기존에 강했던 주도 종목은 또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은 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